다음날 동의 여부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순간 여러분은 성범죄자로 전락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녕하세요.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대륜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민감하지만 중요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변호사가 소개하는 법적으로 안전하게 원나잇 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청춘 남녀들이 술집이나 클럽 등에서 만나 뜨거운 하룻밤을 보내곤 하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상상도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철컹철컹한 상황,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안전하게 원나잇 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나잇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나잇은 모든 과정에서 그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당연한 답변이나 포인트를 잡기 위해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클럽에서 만나 서로 눈이 맞았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대화도 서로 잘 통해요. 그래서 그 둘은 상호 동의하에 호텔로 향했습니다. 아직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은 동의가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숙소에 들어간 뒤 갑자기 하지 말자고 말한다면 그 순간 성범죄가 성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매너 있게 설득한다? 강하게 리드한다? 전부 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모든 행동을 즉시 멈추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어떠한 순간에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시점들이 전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사라지면 당시의 분위기가 좋았든 의도가 어떻든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나중에 난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라고 주장해봐도 이미 성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충분히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나잇은 모든 순간이 가시밭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일이니 강조하고 싶습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는 용기가 진짜 어른의 책임이라는 것을요. 그러니 조심하고 항상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동의 여부가 나온 김에 동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남녀가 같이 호텔로 걸어 들어간다면 그건 과연 진정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호텔에 갔으니 동의한 거 아니야? 그러나 이것은 근거가 없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호텔에서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모든 순간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방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도 어렵고 또 만약 블랙아웃이나 패싱아웃 상태가 된다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동의 여부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순간 여러분은 성범죄자로 전락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취 상태에서는 절대로 성관계를 갖지 않으시기를 강조드립니다. 이쯤 되면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째, 숙박업소에 갈 때는 계산을 상대방이 하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숙박업소 계산을 스스로 한 행동은 그 장소에 가는 것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리하게 요구하면 안 되겠지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숙박업소 비용을 결제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상황이 허락된다면 상대방과 서로 다정하게 셀카를 찍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사진 찍어도 돼요? 라는 질문은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분위기를 확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서로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면 그 사진은 그 자체로 당시에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다음날 긍정적인 인사로 마무리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예를 들어 어제 정말 즐거웠어. 잘 들어갔어? 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이러한 대화 기록도 상황을 안전하게 종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녹음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는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대법원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범위에 대화 당사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스스로 그 상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녹음 파일을 유포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원나잇 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만취한 사람과는 원나잇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상대가 적극적이더라도 만취 상태에서 한 동의는 진정한 동의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을 부축해서 숙박업소로 가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긴다면 준강간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과 나누었던 대화 메시지를 절대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빨리 보고 싶다, 다음에 또 언제 볼까와 같은 메시지를 남겨두는 것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되는 증거입니다. 이런 이미 증거를 지우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저희 대륜의 증거조사 포렌식 센터에서는 지워진 증거를 복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구를 하기 전에 기록을 삭제하지 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나잇,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책임과 동의는 필수입니다. 서로의 행복을 지키고 법적 문제에서 벗어나는 현명한 방법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